저희가 미리 부탁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선생님 모시고 또 평상시 사실 저희가 북쪽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궁금하신 질문들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도 미리 전달을 좀 제가 드렸었는데요. 아까 이제 사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두부밥이다 보니까 두부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셨어요.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는지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만들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질문들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요 이야기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퀴즈 시간이 있어요. 퀴즈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주신 분들한테 또 저희가 작지만 소소한 선물도 보내드릴 거니까 이야기 중에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저희도 보면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10대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좀 나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인데 어른들한테도 애들 입맛이다 막 이런 하는 음식들이 좀 있는데 혹시 북에서도 특별히 그 젊은 친구들 10대나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계시네요. 남쪽에 오니까 특별하게 그 휴게소 있잖아요. 네. 휴게소 가면 핫도그 뭐 해가지고 그 어린 젊은 층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잖아요. 그죠. 예. 곁으로 보면 어른보다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문화가 조금 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북에서 어린이 하게 되면 물론 뭐 사탕 과자 이런 거는 애들이 더 좋아하죠. 어른보다는. 근데 음식에 있어서는 이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다 그냥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런 문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왜 북에서 군것질거리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는 사탕과자 같이 뭐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간식거리들 중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막 인기를 끄는 그런 간식거리도 있을까요? 글쎄요, 간식이라는 개념을 별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간식이라고 특별히 찾아서 먹던 이런 건 없고 제가 간식이라고 보면 남녘에 초코파이하고 찰떡파이 북쪽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남쪽에 초코파이하고 찰떡파이를 그게 간식으로 뭐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 간식 말고는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는 뭐 빵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많이 그 식료 공장에서 많이 나오고 문 모두 공급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외래어가 많이 있는데 북에 가면 운방울 찻집, 뭐 은하수 찻집, 별무리 찻집 뭐 이렇게 돼가지고 찻집 같은 데 쭉 있으면 그런데 이런 빵들도 여러 가지 종류로 맛있게 나와요. 우리 남쪽 카페 같이 커피숍 같은 뭐 커피숍은 기본이 커피가 주죠. 근데 그런 운방울 찻집 하게 되면 차나 커피나 빵이 또 함께 같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식하게 되면 뭐 그런 빵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먹죠. 선생님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였어요? 저는 그런 두 말 말고 그냥 냉면이죠. 냉면? 아마 북쪽 사람들이 거기다가 냉면을 제일 좋아할걸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냉면이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평양냉면 그런 종류요? 그런데 남쪽에 보니까 제가 놀랐던 게 지나가니까 거리에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내국에 가서 뭔가 남쪽에 무슨 음식이 뭐 이렇게 간판이 써 있으면 반가운 것처럼 김치찌개 있으면 반갑죠, 외국에서. 우리 평양냉면이 어떻게 여기 서울에 와 있지? 하고 놀라서 반가워서 들어갔더니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식당 가서 냉면을 안 먹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평양냉면이 평양냉면이 아니래요. 처음에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어서 했겠지만 우도는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평양이 아니라 남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남쪽 사람들 상대로 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많이 좀 달라진 거죠. 왜일까 생각하니까 옛날에 남녘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억류관 냉면을 먹고 너무 슴슴해, 너무 단순해 이런 맛들 이런 이야기만 있었고 그런데 몇 번 가다 나니까 야 이거 억류관 냉면이 중독성이 있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녘 분들은 이미 입이 조미료라든가 이제 맛에 간에 이전 체질화됐기 때문에 조금 안
만들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요 근래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됐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 교류가 또 한동안 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쪽에, 그때 당시 이제 평양에 가셨던,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이제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쪽 분들이 가면 사실 옥류관 냉면을 꼭 데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죠. 남쪽에서 먹었던 평양냉면이랑 옥류관 냉면은 맛이 다르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시더라고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저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옥류관 냉면을 먹어보고 난 뒤에 야 이제 평양냉면을 먹어봤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갈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식당에 가서 냉면은 안 먹고 냉면 하면 전문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아, 집에서. 제가 기회 되면 우리 수팀님 분들이랑 네네. 사회자분이랑 한번 냉면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서 대접해 기회를 꼭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네. 그럼 냉면 말고 음. 북쪽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막상 남쪽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또 차이가 나고 뭐 좀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순대였어요. 순대. 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아직까지 손 못 대는 게 예. 냉면하고 순대거든요. 근데 근데 순대를 먹으니까 그 피 자체가 돼지 벨 피가 아니더라고요. 인조. 내장이 네. 아니라 인조피라고. 그리고 놀란 건 그 안에 당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저희는 당면이 굉장히 중요한 놀랐어요. 재료라서. 너무 놀라요. 북에서는 돼지 벨, 그 네, 피고 그 안에 돼지 혈액하고 돼지 내장에 있던 고기를 다 썰어서 넣어요. 그대로. 그리고 찹쌀을 또 넣고 그다음에 배추를 썰어서 넣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배추를 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그쵸. 하시네요, 진짜. 네. 그러게 이게 물론 이제 분단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문화가 조금씩 변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양쪽의 대표적인 동시에 있지만 좀 다른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보는 것도 기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면 같은 건 직접 집에서 해서 드시고, 근데 이 냉면 이외에도 사실 북쪽에서 드시던 음식들 중에 그리워서 먹고 싶은 음식 막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뭐 가서 이제 사서 먹을 수 있는 데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그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천에 대체로 탈북자들이 많이 모여 살더라고요. 인천의 논현동에 가게 되면 몇 집이 있어요. 모여서 네네. 북의 어떤 아까 말했던 콩고기, 인조고기 밥, 뭐 석도전도, 평양도 순대, 네. 뭐 이런 두부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정말 그립다 간절하다 하게 되면 이따금씩 거기 가서 먹곤 하죠. 네. 지금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 두부피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기, 예. 북에서 네. 오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식당에서 만든 두부피를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논현동 말고 인천에 논현동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선생님한테 듣고 저희가 완전히 빵 터졌던 이야기가 하나 네. 있어요. 선생님, 이게 오시고 나서 언어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외래어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선생님도 그런 경험치가 그쵸. 있으시죠? 지금 거리 지나가다가도 아파트에 분명히 읽으면 외국말인데 글자는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길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녀 형제한테. 아니 저거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저게 외국말 같은 이상한 말 이렇게 막 길게 썼냐 했더니 시부모님이 찾아올까봐 이러고 좀 농담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리 가보면 카페고 뭐고 다 외래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게 북쪽 사람들이 제일 놀라운 게 외래어에 많이 놀라요. 한 가지 제가 제일 먼저 창피했던 한 게 뭐냐면 저희 집 옆에가 이렇게 카페에 있는데 그 집이 정말 하고 좋았던 게 다른 카페들은 다 꼬부랑 글자로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카페고 커피숍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민족 정신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카페 갔는데 안에도 정말 A4용지 한 장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와이파이 공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도 보는 순간에 북에 평양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평양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쪽에 초코파이, 찰떡파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역시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 갖다 주는가 보다 하고 앉아서 다 폼 잡고 먹는데 거의 다 먹게 됐는데도 와이파이를 안 갖다 줘요. 커피 다 드시는 동안? 네. 그래서
좀 성질 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 많으니까 나한테까지 안 차려졌나 보다.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다가 문거리를 딱 잡았는데 사기당한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북에서 온 줄 알고 네. 나한테 사기쳤지? 나 북쪽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막 성질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리스타 하는 젊은 청각한테 가서 당신 참 웃기네요.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갖다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청각이 멍 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가 알고 다시는 국카페 안 갔어요. 저 보고 망신할 줄까봐 다른 데 다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충격이더라고요. 누구나. 그쵸. 사실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고 여기서는 너무나 이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들인데 탈북하셔가지고 오신 선생님들 이야기 보면 다들 지금 선생님같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맞아요.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꽤 오랫동안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다고 그렇죠.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게 딱 저도 모르게 쓴 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되게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근데 종종 외래어도 합니다. 있고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때가 또 있어요. 어떤 식당 페말이라던가 뭐 네. 이런 상점 네. 뭐 이런 간판 같은 것도 보니까 어느 무슨 다이소 같은 무슨 상점이었어요. 지나가는데 이런 게 페말이 밖에 나와 섰는데 폭탄 세일 딱 썼어요. 폭탄 세일? 저기 많이 써 있는 건데. 처음에 저는 남쪽에 와서 처음 보니까 네. 놀라웠죠. 그래서 네. 북에서 있을 때 미국이 총 파른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국은 총을 판다는데 이 남조선은 폭탄까지 파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무서웠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할머니뼈 해장국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여긴 너무 무서운 데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할머니 뼈 해장국은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놀란다 그래서 할머니 뼈 갖고 해장국을 어떻게 만드냐고 너무 이상하다 잔인하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같은 한국어를 쓰는 한글을 쓰는 그죠. 북녘 분들도 그러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처음 알았네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많이 궁금하셨던 게 북에도 예를 들면 옥류관 냉면 배달해서 집에 있으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은 워낙 배달 문화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거여서 그게 과연 북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12년 전에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옥류관 냉면을 뭐 배달해서 먹는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못했었어요. 2011년 네. 그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핸드폰 다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뭐 카드 결제하고 배달시켜 먹고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 딸이 평양에서 뭐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온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요? 네네 보내오는데 뭐 다른 탈북자분들 가족에서 서식 오는 것도 있고 아니 지하철 갈 때도 핸드폰으로 그냥 카드 결제 쭉 하고 들어가고 저랑 똑같은데요? 네네네 그리고 앉아서 저희 딸이 앉아서 핸드폰으로 옥류관 냉면을 배달해 먹는 거예요. 집에서? 네네. 오. 그리고 국장 영화관 이런 예약을 핸드폰으로 예약 다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뭐 남쪽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딱 영상만 따서 여기다 올리면 저걸 누가 북이라고 생각할까? 그러겠는데요, 진짜. 네, 완전. 다만 새로운 어플이 나왔나 보다 정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남녘의 언론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남쪽 분들은 그냥 아직도 북은 굶어 죽는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남쪽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는 예를 들면 이만갑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북의 좋은 모습의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좀 힘든 특히 뭐 식량난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가서 보질 못하니까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거든요.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다 그냥 믿어도 되는 건지. 그게 뭐가 있냐면 우선 모든 일에는 돈이 들어오면 뭔가 진정성이 없어지죠. 돈이 하면 돈을 위해서 마케팅해야 되고 뭔가 선전해야 되고 하려면 뭐 돈을 좀 더 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각 같은 경우에 그냥 북에서 살던 사람이 힘들면 힘든 대로 네. 또 좋았으면 좋았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한반도의 어떤 서로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데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선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어떤 분단을 거착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조금 탈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만갑이 한 달에 4번을 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가서 2회분을 촬영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4번이니까 한 달에 2번만 출근하면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연료가 네. 크군요. 근데 출연료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10명이 앉았다 하게 되면 그 중에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발언 차려지는데 그 발언 한 번 차려질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방송에 나와도 그쵸.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느냐에 그쵸. 따라서. 그래서 그 발언 자리를 따려면 어떤 사람은 진짜 1,000만 원까지도 기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금을 딱 그려질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실제인데 작가가 한 5가지 질문을 10명한테 똑같이 뿌립니다. 네. 작가가 뿌리면 여기에 대한 답을 보내오세요 네네. 하면 그 질문을 10명한테 보냈는데 배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나는 배고파서 옆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는 사람과 나는 배고파서 진짜 무슨 강도질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걸 쓸까요? 좀더 예, 자극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더 험한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험한 말까지 해야만 가장 걸음을 꾸집어내서 이건 네가 대답을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내가 따려면 그 10명 중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없던 이야기도 막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거절 안 하죠.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게 제일 크다는 생각이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나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아마 없겠죠. 네. 참 씁쓸하네요, 선생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온 질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쪽에서도 이제 그 저출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이 생각들이 좀 많이 옅어진 상황에서 북에서도 70대 이상의 노부모님들을 분명히 모실 것 같은데 직접 뭐 자녀들이 모시는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뭐 양로원이라던가 여양원 뭐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들어가 계시죠? 네. 근데 그 어르신들에게 자식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북에도 지방마다 평양이나 지방에 양로원이 다 있어요. 다 꾸려졌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로원의 어르신들은 자식이 없는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달라요.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양로원에서.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대체로 북의 문화는 부모님은 맏아들이 모시는 게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남쪽도 장남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상화됐었으니까요. 근데 그 무조건 법이 아니라 그냥 둘째가 모시거나 딸이 모셔도 돼요. 근데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당연히 그래도 맞이 내가 모셔야지 이런 문화가 아직 있단 말이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군요. 아니면 둘째나 딸이 모시고 아이고 저 집에 맏아들은 뭐하노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이 대체로 모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맏아들이 뭐 부모를 막 케어하고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 북은 집단주의 사회거든요. 네. 직장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저직이 있겠지만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 일명 여기서 가정주부라고 하죠. 가정주부들도 조직 생활을 해요. 집에서 놀아도 여성동맹이라는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뭐 같은 마을 단위. 근데 한 아파트다 하게 되면 아파트에 노는 아줌마들이 같이 연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은 뭘 하냐? 이 아줌마들은 바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 자식들이 다 출근한 다음에 어르신들만 남잖아요, 집에. 그 어르신들을 자 아침 9시까지 몇층 몇 호에 모이세요 하면 다 아파트에서 모이면 오늘은 뭐 음식 해가지고 어디에 뭐 놀러 갑시다. 오늘은 노래 연습해서 어디에 선동 갑시다. 뭐 영화 보러 갑시다. 이런 것을 하루 종일 이 가정주부들이 여맹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는 여자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 따로 별도의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는 이제 집안
일에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마을 전체의 그 네. 같은 동네에 네. 사시는 분들까지 케어하는 걸로. 근데 이게 집에서 놀면 내가 마음껏 나 혼자 놀아야지 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어르신들 왜 챙겨야 돼? 나 혼자 놀고 싶어. 이런 생각 당연히 그럴 수 하잖아요.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두 분 배급제인데 직장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식량 700g을 줍니다. 공급을 합니다. 한 달에 21kg 네. 받죠. 그리고 모든 뭐 계란, 간장, 된장, 기름, 빨래비누, 세수비누, 뭐 옷, 뭐 속옷 일체 모든 걸 국가에서 공급을 해줘요. 예,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공급을 해주죠. 식구수에 맞게. 네. 어죽하면 17살부터 맥주를 먹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17살이요? 17살부터 국가가 맥주 표를 공급합니다. 담배하고 맥주를. 오.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일단 부는 네. 거니까 받아와야겠네요. 네, 받아서 뭐 친구를 주든 누굴 주든 어. 그만큼 국가에서 다 공급을 하는데 그럼 집에서 노는 아줌마는 어떤 걸 받냐 대가로 이 아줌마는 하루에 식량 300g을 받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놀아도 식량을 공급해줘요. 기본은 이제 주고. 네, 주고 일체 다른 지금까지 공급받던 직장 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공급을 받아요. 예. 뭐 사탕, 과자, 뭐 이런 야채고 뭐고 일체 똑같이 공급을 받아요. 단지 식량만 300g 받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똑같고. 그 식량이라고 하시면 곡식들 쌀이나 이런 곡식. 네네네. 그거만 300g을 받는 네네. 거예요, 하루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어르신들은 그래도 우리가 케어해서 뭔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같이 집단주의 체제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건 부모가 본인의 자녀들 양육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책임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맞벌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안 되면 친정 부모님, 뭐 시부모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하기도 하는데 북 같은 경우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 자녀 양육 같은 경우도 저는 남쪽에서 또 하나 놀란 게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엄마, 저 애 엄마가 죽었나 보다. 아빠가 난 엄마 없는 애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혼자 애 키우는 줄 알고 엄마 저 아빠가 불쌍하네. 그랬는데 보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있는데 왜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어? 북쪽 사람은 누구도 일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쪽 사람들은 북이 참 미개하네. 야, 애는 우리 같이 애인데 왜 여자만 육아휴가 해야 돼? 남자도 똑같이 애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이게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여자들이 산전산후 출산 휴가가 240일입니다. 네. 8달이에요. 출산 전에 2달이고 출산 후에 6달을 의무적으로 놀아야 돼요. 놀고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나갑니다. 누구도 직장을 뗐다 붙였다 못해요. 국가가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데 북에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는 타가서 유치원이 필수입니다. 그럼 아이들을. 네, 근데 왜 남자가 안 하고 여자가 애를 업고 타가서 직장을 나가냐면 일반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 노동제예요. 네. 근데 애기 엄마는 6시간 노동제예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군요. 6시간 일하고 땡하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 2시간에 한 번씩 30분 동안 그 옆에 타가서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하는 시간 사이에, 사이에. 그게 30분짜리가 4번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 없어지는 건데 일하다가 2시간 만에 한 번씩 애한테 가서 막 놀고 해야 되는데 아줌마들이 쭉 앉아서 막 누구야 넌 커서 뭐가 되어라 하는데 멍뚱아니 남자가 가운데 뻗어 앉아서 애하고 놀고도 그렇고 아니 그 어릴 때는 엄마 성질이 더 다정하잖아요. 엄마가 가서 애하고 놀아야지 뭐 아버지한테 맡기겠나요? 그래서 애 때는 다 기본이 엄마가 데리고 출근해서 타가서에다가 그럴 때는 좀 어렸을 경우 그쵸.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죠. 네. 근데 공장기업소에 유치원 다니면 엄마가 데리고 유치원에 맡기는데 난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이젠 집에서 남편 네가 좀 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들 좀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출근할 때 애를 다른 데 맡기고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파트 단지에 다 그 지역마다에 꼭 유치원이 있습니다. 동유치원. 그래서 출근하면서 유치원에다 애를 맡기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막 찾고. 근데 애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애가 2명, 3명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덕마다 주타가서가 또 있어요. 또 주 유치원이 있고. 그러면 제일 어린애는 내가 들고 다니고 좀 큰 애들 한 2명은 주 유치원에다 맡겨놓으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유치원에 맡기고 토요일날 퇴근할 때 애를 찾아와서 주말만 들고 노는 거예요. 아, 주 유치원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유치원에 일주일을 국가가 키워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여자들이 일이 바쁘고 뭔가 좀 중요성이 난게도 뭐 좀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바쁜 여자들은 주타 가서 주 유치원에 맡기죠. 그런 시스템들이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노인들 보시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혼자라고 가족 단위보다는 이제 전체 마을 개념의 이런 공동 육아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사이니까 조금 다르죠.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이 이야기도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일종의 통일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저희는 학교에서도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북에서도 우리처럼, 남쪽처럼 학교에서 막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통일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것도 또한 놀라움이 하나입니다. 남쪽에 오셔서 보시고 저는 북에서 통일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통일에 대해서 뭐 따로 앉아서 야 우린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쪽에 오니까 동아리마다 어른은 어른대로 통일 강자 이런 거 평화 통일 강자 이걸 왜 우리는 따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를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앉아 공부를 해야 될까? 통일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원래 당연한 거를 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 교육을 받아온 적이 없으시다.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쪽 사람 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어떤 강연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일이 필요하세요?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통일이 돼야 북의 많은 지하자원 싼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북에 가서 북의 주민한테 당신들은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남녀로서 상관없이 유치원 애들까지도 우리 남쪽과 왜 통일해야 돼? 하면 우리 가족 아닌가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오래 이미 분단돼서 왔는데 굳이 또 통일해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은 편이시고 그런데 사고 방식의 차이와 생활 모습에 따라서 아마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다시 이제 뉴스에 종종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접경지역,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가끔 보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풍선에 뭐 쌀이나 물건 같은 거를 실어서 이제 보내는 이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로 북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 그게 과연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활동인지를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관계자들은 보도가 나온 게 우리는 삐라 날리는 거 아주 존중한다. 존중한다라고 말을 해요.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조금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그렇게 알 권리를 위한다면 지금 요즘에 북에서 우리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북에서 어린 애들이 나와서 까불대는 그 세계 프로그램과 콜라에 막아버렸어요. 못 보게. 알 권리면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다른데 저는 삐라를 날리든 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게 가지는 엄청난 후과가 무서운 거예요. 삐라를 날리면 북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선 전쟁 도발입니다. 유엔에는 북과 남이 지금 각자의 나라로 인정이 돼 있고 북과 남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뭔가 뭘 던졌다?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에서 반발을 해서 남쪽에다가 뭔가 포라다가 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을 챙기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쇼이기 때문에 이런 쇼는 그만둬야 된다.
실제로 보내는 물건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지도 않겠네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사람도 없고요. 그거는 북에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남쪽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가 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는 사실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도 정답을 이렇게 딱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양쪽을 위해서 정말로 위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더 많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단톡방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선생님 품절이 됐더라고요. 재판 안 찍으신가요? 재판이 좀 나오면 좋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지간한 도서관에 다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도서관에서 구해서 이제 선생님 책을 읽었었는데 책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쓰신 책. 네.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네. 지금은 대구에 안 사시지만요. 네. 서울에 사시는데, 네.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이다라고 하는 책에 선생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실어 놓으셨으니까요. 예, 그거 참고해서 더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퀴즈를 하러 가겠습니다. 벌써 1번 문제가 나갔어요.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북한 친구들의 학교 생활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4개의 보기가 있고 이 중에 잘못된 것 번호를 하나 누르시고 밑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찍어보세요. 그래도 정답자가 제법 나오셨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매년 반과 담임선생님이 달라진다입니다. 선생님, 남쪽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는 초등학교가 언년이거든요. 네네. 언년 동안 한 선생님이 언어를 지켜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초등뿐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한 학급이 고등학교 때까지 한 학급이 돼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을 계속 같은 그렇죠. 반, 그렇죠. 담임 12년. 선생님 담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 그때 그때는 바뀌죠. 바뀌고 네. 그럼 반 자체가 아예 바뀌질 않는 거네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 동해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주변 학생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데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학급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친해지겠는데요, 맞죠, 친구들끼리요. 맞죠.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북에서 저희는 지금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데 북에서는 예전에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러시아어만 배워주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4개 반이 있다 하게 되면 2개 반은 영어, 2개 반은 러시아어.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네. 같이. 네, 그래서 갈라서 배워주고 그 1외국어고 이 외국어로는 중국어와 일어. 2외국어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1외국어 이제 영어하고 이제 나머지 언어들은 이제 제2외국어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북에서 이제 제2외국어가 영어와 이제 러시아어 두 가지를 다. 네네. 뭐 계약은 우리는 이제 3월인데 이제 북은 4월 달에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교복을. 그쵸. 저희는 중고등학교만 입으니까. 대학은 안 입죠. 안 입죠. 저 대학 갔는데 다 이런 사회복을 입어서 이 대학은 학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복이 없더라고요. 네. 우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복을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다 알죠. 네, 그 차이점도 네. 이제 남과 북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가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분단 후 남과 북의 언어 중에서 서로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중 남과 북의 언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제 외래어를 남쪽에 쓰는데 북쪽에서는 예를 들면 한글로 바꾼 거나 이런 이제 단어들도 있고, 같은 한글인데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틀리신 분이 많네요, 확실히. 잘 찍으신 분들이 계시고 잘못 연결된 것은 패스 던지기가 아니죠. 북에서는 패스를 뭐라고 연락. 맞아, 연락. 외래어를 잘 몰라가지고. 패스를 모르죠. 패스를 몰라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축구 준비하는 걸 저 실제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북쪽에서 그 월드컵 때 네. 다른 나라 경기를 북에서 중계하는 건데 정말 그 축구 경기 내용이 집중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아나운서 이야기에 제가 막 빵빵 터졌고, 그러니까 흔히 왜 문지기,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문지기, 뭐 구석 차기. 네, 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연락 줬습니다. 지금 뭘 도대체 연락했다는 거지 막 혼자 킥킥거리고 저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아니 그러면 있어요. 연락 패스 줬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그냥 패스했습니다라고 하죠. 아 그게 연락했다. 근데 그 북쪽 아나운서 분께서 자꾸 연락 줬습니다. 그래, 무슨 연락을 줬다는 거지? 그 모를 때는 정말 그러면서 봤던 아니 기억이. 그 연락 아니에요? 패스예요, 저희는.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가 나눠지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그리고 아까 거기 오답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신 게 서브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학교에 수업 갈 때 저걸 보여줘서, 서브가 북한에서 뭐라고 던지기? 할까? 천넣기라고 아, 하더라고요. 천넣기. 그러니까 천넣기 하면 갑자기 애들이 그거 욕 아니에요? 막 그렇긴 하는데, 욕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공을 상대방으로 쳐서 넣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낯설게 좀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3번. 통일 후 남북을 연결한 열차가 이어지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네 군데 중에 기차를 타고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딱 하나가 있네요. 잘 찍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도시가 한 2개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생각보다 이거는 정답률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뉴욕은 기차 타고 못 가요. 태평양 바다가 기차가 못 떠나간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분단되기 전에는 기차를 타고 갔었고, 지금 사실 남쪽에서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 상상하기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도 기차를 타고 외국을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북쪽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는 다 대부분 기차 타죠. 비행기는 뭐 급하게 빨리 가야 되거나, 뭐 한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빨리 가야 되거나 이럴 때지, 네. 기차 타고 여행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죠?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 네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전 세계를, 베트남 하노이로 갈 때. 얼마나 기차 여행 좋아요. 러시아도 기차로 타고 갈 수 있고, 중국도 기차로 가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평양역에서 예를 들면 베이징 가는 기차표를 사서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게 국제열차라고 평양역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가는 국제 열차가 있어요. 따로? 네네, 따로 있는데 그게 신우주까지는 북쪽 영역이잖아요. 네. 신우주까지 와서 다음 국팽열차에서 특별열차 칸만 다시 떼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오다가 갈아타지 않고 그 기차 그대로 타고서는 그 빵통을 다시 대가리 죄송합니다. 네. 빵통 전문 용어. 네. 그 빵통을 그 앞에 그 기관사 그거를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언제 해보죠?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정말 빵통 딱 타고서는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에도 연결되어 있는 기차들이 있죠. 그리고 기록으로도 보면은 우리한테 그 유명한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참가하러 가실 때 기차를 타고 가셨더라고요. 출발역이 부산역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부산에서부터 타고 베를린 가셨던 기차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제 옆에 그런 분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북 스마트폰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저희 왜 아이폰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의 스마트폰도 이름이 다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지 골라서 누르시고 지출하기도 눌러주세요. 예, 그쵸. 여기 오답자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평양, 왠지 평양은 도시 이름이어서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답은 은하수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갤럭시요. 갤럭시가 한국말로 하면 은하수잖아요. 네, 그래서 은하수만 빼고 나머지는 실제 평양에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고요. 아까 지금 선생님이 우리 이야기 중에도 스마트폰 갖고 따님이 옥류관 냉면 배달시켜 먹었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희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다른 선생님이 중국통에서 구하신 그 평양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똑같아서 우리 거랑. 그쵸.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네, 요게 실제 북한 스마트폰 광고하는, 예, 홍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문으로 터치 인식하는 것도 있고, 안면 인식, 이런 것들도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저도 지금 나네요. 예,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평양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먼저 개통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 문제는 OX 문제고요. 평양 지하철이 서울보다 먼저 다니기 시작했으면 O. 아니다. 서울 지하철이 먼저 다녔다. 그럼 X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과연 정답이 몇 분이나 맞히실 수 있을지? 예, 이거는 박수드림. 이렇게 많이 맞추신 경우가 없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평양이 먼저 개통이 됐어요. 서울 지하철이 1974년 개통이거든요. 근데 평양 지하철이 그보다 딱 1년 먼저 73년에 개통이 됐고요. 이게 선생님도 지하철 평양에서 많이 이용하셨었나요? 저는 타고 출퇴근했죠. 아, 네. 그럼 혹시 남쪽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하고 평양 지하철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선생님? 우선 그 지하철에 가보면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네. 타고로 가기 전에 그때 그 옆에 표말 써 있는 거 뭐였는지 아세요? 남쪽에 표말 써 있어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아, 예, 에스컬레이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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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려갈 걷거나 때. 뛰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좀 다르더라고요. 북에는 앉거나 걷지 마세요. 앉거나 걷지 그만큼 마세요. 앉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잠깐 내려가는. 잠깐이 아니니까. 그 150m 내려가면 한참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앉아요. 근데 너무 오래 서 있어야 되는군요. 사고 나거든요. 앉으면 그치, 그게 그치. 치마가 까진다고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항상 앉거나 걷지 아. 마세요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철 또 다른 게 맨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보고 타려고 뚝 타면 밑에서 내려서 가는 사람이 보여요. 맞아요,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아예 덩굴같이 보이지 사람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써있 있다시피 평양 지하철이 최소 지하 100m에서 150m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길어서 말씀하셨는데 저 남쪽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충무로역에 가면은 안 보입니다. 덩굴만 보여요. 네, 저도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평양 지하철은 더 깊이가 길다고 하니까 내려가는 내내 저 같아도 앉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남쪽과 북의 지하철. 저는 항상 남쪽의 지하철 타면 가장 거심하는 게 이 역은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찾아요. 네네. 다 다르니까 그 네, 쪽지만 따라가면서 맞아요. 보는데 북에는 그 누구도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니까 모든 여기다 우리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험에 가면 기차 들어오는 헐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차 들어오는 쪽이 여자 화장실이고 나가는 쪽이 남자 화장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네. 승강장 있는 네, 곳에 네. 기차가 들어오는 곳에 옆에 여자 화장실, 나가는 쪽은 반대편은 남자 화장실. 네. 그게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냥 내려가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하철이 이게 똑같다는 당연히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지하철 찾느라고 정말 지하철에서 화장실. 산말이 할 때가 있어서 네. 확 표지판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있긴 네, 하죠, 남쪽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네요. 자, 지금 저희 5문제 다 풀어봤고요.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정답을 빠르게 입력하셨는지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우선은 아니 왜 결과를 보여주세요. 아, 나왔네요. 자, 1등부터 5등까지 5분 지금 성함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 5분께는 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아마 연락을 드릴 것 같고요. 자, 저희랑 지금 거의 그 2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지금 시간을 같이 하셨는데요. 글쎄,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어도 이제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져서 저희 줌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희 다시 제가 이제 보는 화면. 네, 제가 지금 자꾸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선생님하고 제 얼굴이 계속 왼쪽으로 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참가하신 분들의 화면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건데,
혹시 한 두 분 정도만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제가 부탁드리기 전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켜고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지금 열심히 집중해서 우리 봐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예, 저기, 장수민 선생님? 예, 제가 지금 화면하고 제일 아, 네. 선생님하고 안녕하세요. 만났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예전에 연수를 받고,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이제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게 기획을 새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제 시험 끝나고 홍보가 안 돼서 저희 애들을 이제 채워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더 많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하고 모두 다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참여하게 됐는데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어서 좀 뜻깊었었던 것 같고, 사실 막 북에 관한 포럼, 막 이렇게 아카데미 그러면 사실 이제 많이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북에 관한 요리를 가지고서 이제 토크쇼를 한다는 이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는 점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7자리를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 감사한 게요. 지금 상연고라고 이제 써있는 친구들 쭉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 친구들 바빠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많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되게 사실 귀한 시간 다들 내주신 분들이라 그 시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의도가 사실은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뭐 전문가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들도 뭐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사실은 그 시간이 이렇게 막 또 크게 도움이 안 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소하게 저희처럼 평범하게 사는 북쪽분들 이야기 들어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의도를 정확히 알고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린이들이 화면에서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지금 상영고 친구긴 한데 최가은, 홍서연 친구 있는 거기 마이크 잠깐 혹시 켜고 이야기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네. 분이 친구분이세요?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두부밥 만드는 거 조금 너무 능숙하게 잘 하시는데 저희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았어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땠어요, 오늘?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럼 네. 맛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도 그렇고 전문가니까 빨리빨리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칼 잡을 일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따라서 완성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예. 선생님, 저희 학교 학생 중에 김승현 학생이 요리는 하지 않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수연 학생 고개를 막 고개를 막 흘린 손이 가버렸어요. 아니요, 마이크는 켰습니다. 얘기해볼 수 있어, 승현아? 그냥 뒤에 구경만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지금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메모를 해놨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써먹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부모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욕을 이미 한 바가지 먹어갖고 더 먹고 싶지 않네요. 그 음식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야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기억나긴 하는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할머니 뼈. 할머니 뼈 해장국.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좀 안 나가고 끝까지 같이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 제 눈에 자꾸 밟히시는 분도 한 분 계세요. 우리 강수경 선생님, 아까 막 아이들 막 있었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가고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이가 2명이 참여했고 사실 막둥이가 1명이 더 있어요. 아, 근데 막둥이가 옆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했다가 마지막에 음식만 그 양념 빼고 먹었는데 네. 너무 맛있게 반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몇 살이에요? 4살이요. 4살짜리가? 네,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거의 반을 혼자서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에도 맛있긴 했는데 아이 입에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싶어서 뿌듯했고요. 네. 아까 전에 그 폭탄 세일이라든가 그 할머니 뼈해장국 그런 발상이 또 있구나 싶어서 각인이 좀 된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로 들은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즐겁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 소감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선생님 혹시 끝으로 좀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은.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저는 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네. 그 학생들한테 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북에 혹시 이제 수학여행 가게 되면 어디가 제일 가고 싶은지 이런 것도 묻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게 남녘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서울에서 남녘에서 이렇게 북에 두부밥을 만들었지만 하루빨리 정말 좋은 날이 와서 저 평양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양에 가서 평양 음식을 진짜 만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한참 하는 과정에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음식도 같이 만들고 옥류관 냉면을 같이 손붙잡고 그렇죠. 가서 우리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네. 평양역 찍고 그다음에 저 유럽으로 어우, 더 좋죠, 다음 날 그러면. 우리 그런 날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쵸.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에서 각자 집 근처에 있는 여기서 기차 네, 타고 그쵸. 평양역에 만나서 옥류관 냉면 점심으로 먹고 그렇죠. 계속 기차 타려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저녁 시간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하고 채팅창에 오늘 프로그램 관련한 저희가 이게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문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진행한 경기평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혹시 뜻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후원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